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Q라고 하는 자료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로 ADT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실제로 해당 ADT를 구현하기 위한 메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DT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의사 코드를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더불어 오늘 한 가지 더 배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데크 ADT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데크 ADT는 스택과 Q를 같이 만들어 놓은 형태의 자료형이고요. 오늘 아무쪼록 이 QADT와 데크 ADT 그리고 데크 ADT에 대한 메소드와 구현에 대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라고 하는 ADT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스택이라고 하는 ADT 배웠는데요. 이 녀석에 대한 특성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땠죠? 스택은 이런 드럼통을 떠올리고 먼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쌓았을 때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것도 맨 위에 있는 녀석이었죠. 그래서 어떤 특성이다? First in, last out. 즉, 맨 먼저 들어간 게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온다 라고 하거나 last in,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게 first out 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스택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던 인자는요, 탑이라고 하는 녀석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맨 위에 있는, 즉 가장 최근에 들어간 데이터의 녀석을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스택 ADT에 대한 특성과 관리하기 위한 성질을 방금 복습했고요. 이제 스택과 달리 Q라고 하는 ADT는 어떤 녀석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라고 하는 ADT는 임의의 객체들을 저장할 때 사용됩니다. 이 부분은 같죠? 우리가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는 대부분의 녀석들은 객체들을 저장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Q는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할까요? 선입선출이라고 쓰여 있네요. First in, first out. 즉, 이 녀석은 앞뒤가 다 뚫려 있습니다. 스택처럼 드럼통의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먼저 들어간 데이터가 먼저 출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P4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요. 이 QADT를 관리하기 위해 두 가지 인자가 필요한데 Q 데이터의 맨 마지막을 가리키는 리어와 맨 앞을 가리키고 있는 front라고 하는 녀석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front라고 하는 인자와 리어라고 하는 인자를 통해서 Q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핸들링하게 될 겁니다. QADT의 메소드는요, 주요 메소드는 inQ와 dQ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inQ는 원소를 삽입할 때 사용하고요. dQ는 원소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이게 스택에서도 사용했던 pop, push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push가 데이터를 삽입하는 거였고요. pop이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였습니다. 이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주요 메소드는 inQ와 dQ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과 유사합니다. front는 스택에서의 탑과 같아요. 즉 탑은 가장 최근에 들어온 데이터를 보여준다라고 했었잖아요. front는 이렇게 드럼통을 다른 방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프론트 가장 먼저 들어간 데이터, 즉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하나 값을 가져오는 거죠. 삭제하는 건 아닙니다.
탑이라고 하는 것도 삭제는 아니었잖아요. 삭제는 아니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맨 앞에 데이터를 반환하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프론트 역시 탑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다음 사이즈는요. Q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의 수를 반환하는 거고요. EGMT는 역시나 ADT가 비어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엘리먼츠는 전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녀석이고 예외 처리하기 위한 함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empty와 full이 있죠. 이미 비어있는데 계속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릴 경우에 내는 예외 처리 구문과 Q가 가득 차 있는데 데이터를 더 집어넣으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예외 처리 함수입니다. 자, Q를 구현하는 방법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과 또 뭐로 구현한다? 연결 리스트에 의해서 구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열에 기초한 Q를 먼저 살펴보면요. Q는 일반적으로 원형 배열을 사용합니다. 물론 선형 배열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원형 배열을 사용해요. 자, 원형 배열은 어떻게 됐던 거죠? 연결이 되어 있죠? 계속 뱅글뱅글 돌 수 있는 형태입니다. 즉, 프론트와 리어를 통해서 관리했었어요. 우리가 원형 연결 리스트 이런 거 했을 때 원형 리스트 원형 앞에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자, 두 가지 프론트와 리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시작점과 끝점을 나타내요. 물론 맨 처음에는요. 시작점이 프론트가 여기에 있고요. 리어가 여기 있었을 거예요. 아니죠. 리어가 아무것도 가득 차 있지 않은 상태. 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점점점 데이터가 차다가 점점점 데이터를 하나씩 삭제한 거죠. 삭제해서 F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F와 R이 처음부터 이쪽에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 연산 과정을 통해서 이동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요. 우리는 F와 R을 통해서 배열에 기초한 Q 혹은 연결 리스트에 기초한 Q를 관리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Q가 가득 찼을 때와 비어있을 때에 대한 인덱스 차이를 두기 위해서 만원 Q가 뭐냐면 Q가 가득 찼을 때요. 이렇게 1, 2, 3, 4, 5 했을 때 방을 하나 비워둬요. 왜 그러냐라고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봅시다. Q가 비었을 때 위가 빈 Q고요. 아래가 만원 Q인데요. 우리가 표현하는 코딩 프로그래밍적으로 빈 Q와 만원 Q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비어있는 경우는 이렇게요. R과 F가 바로 한 칸 붙어 있어요. 이 밑에도 붙어 있는 셈이에요. 왜냐면 이게 원형 Q라고 하면 이 R이 한쪽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오는 거겠죠? 이렇게 원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R 더하기 1이 F와 같으면 비어있다는 뜻이고요. 여긴 두 칸이에요. R 하나, 둘, 즉 F는 R 더하기 2 상황이네요. 그쵸? 여기도 하나, 둘. 왜? 일부러 한 칸을 비워서 비어있는 Q와 꽉 차있는 Q를 구분 짓는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지금 여기 isEmpty와 isFull 함수를 살펴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플러스 2 플러스 1이요. 모듈 연산자 사용하시는 거 기억나죠? 원형의 경우에 뱅글뱅글 돌렸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요. 모듈로 연산자로 나눴을 때 같으면이라고 하죠. 결국 우리가
지금 R이 여기 있는 상황에서 R을 하나 더 더하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R이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n으로 나눈 값을 대입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열로 구현을 할 경우에 Q는 비어있는 Q와 만원 Q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냥 꽉 채울 수 있는 Q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초기화. Q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렇게요. F와 R이라고 하는 프론트와 리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F는 이렇게 0, 전체 n개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 방은 n-1번이겠죠? 왜냐면 0부터 시작하니까요. n이 10이면 0부터 9까지 이게 10개잖아요. 간단하게 n이 3이면 0에서 2 이렇게 0, 1, 2 보이시죠? 이 맨 마지막에는 얘가 n-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r을 n-1로 이니셜라이즈를 했고요. inQ 삽입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원하는 값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먼저 Q에 가득 찼냐라고 묻습니다. 가득 찼으면 풀 Q exception 하고 함수를 빠져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R을 하나 더 합니다. 왜냐면 R은 현재 맨 마지막 변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집어넣을 거니까 R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Q에 데이터를 대입을 하죠. 그러면 끝납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건요. R을 하나 옮길 때요. 모듈러 연산자 n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없다고 치면 가장 간단하지만 R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원형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듈러 연산자가 필요하겠죠. 자, 다음 삭제 DQ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DQ는 익세션 처리로 비어있다면 이라고 물어봐야겠죠. 비어있다면 네, 비어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반환하고자 하는 엘리먼트는 내가 삭제할 원소를 리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삭제를 어떻게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Q는 뭐예요? 여기 프론트, 여기 리어 있을 때 P4잖아요. P4.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러니까 프론트를 빼야 되니까 F가 쓰여 있는 곳에 데이터, 가장 최근에 들어온 데이터 F 여기 있죠? 그 녀석을 2에 담고 F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 소리가 뭐예요? 이제 이 데이터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저 공간은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F는 F 플러스 1로 바뀝니다. 그리고 리턴 2. 그러나 역시 F 역시 원형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듈러 연산자 n 처리합니다. 보조 메소드로는 사이즈와 프론트가 있는데요. 사이즈는 이렇게 모듈러 연산자를 쓰면 되고요. 프론트는 맨 앞에 있는 값을 리턴하니까 이렇게 예외 처리 뒤쪽으로 삭제는 안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프론트는 삭제하지 않고 데이터만 리턴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이즈 이거 매번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코딩 할 때는요. 변수 n을 사용해서 Q에 저장된 원소의 개수를 직접 관리합니다. 이게 가장 쉽습니다. 그냥 저장할 공간 하나를 버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메모리 효율성 측면에서 얘를 관리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고 하지만 차라리 복잡도를 높이는 것보다는요. 그냥 변수 n 선언하시는 게 더 개인적으로는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지금 배열에 기초한 Q를 알아봤고요.
이제 연결 리스트에 기초한 Q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를 연결 리스트로 구현할 때는요, 단일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여 Q를 구현하면 됩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 다양한 연결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단일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역방향 랭크는 불필요하니까 단일이고요. 헤드노드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과 같이 헤드노드, 테일노드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태는 이렇게 생기면 됩니다. 단일 연결 리스트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노드가 들어있을 때 first는 F는 맨 앞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고요. 리어는 맨 뒤에 있는 노드를 가리킵니다. 리어는 어떻게 된다? 데이터가 이쪽으로 계속 들어올 거고요. 프론트는 이쪽으로 데이터가 출력될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내가 데이터를 하나 삭제를 한다는 소리는 이 F를 기준으로 먼저 삭제를 한다는 소리고요. 내가 데이터를 하나 인서트 한다는 소리는 이 리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 데이터를 이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흐름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화부터 살펴볼게요. 메소드는 초기화, 비어있는지 확인하는 EGMT, 삽입하는 InQ, 삭제하는 DQ, 이 외에도 맨 앞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프론트, 그리고 여러 가지 익셉션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 좀 나이브한 것들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초기화하는 방법은 역시나 이와 같이 되어야 되겠죠? 왜? 헤드와 테일이 없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숙지하신 걸 보니까요. 별도의 ADT를 구조체로 만드시지 않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스택 숙제를 하신 걸 보면 이렇게 스트럭트 노드에 대한 구조체만 선언을 하고 스트럭트 스택이라고 하는 구조체는 선언하지 않고 메인문에서 그냥 스택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변수들을 나열하시던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ADT라고 하는 건 하나의 구조체 단위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집합셋, 리스트, 스택, 큐 모두 별도의 구조체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 연습 지금부터 하셔야 알고리즘 시간에 이제 이런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운 자료형들을 이용해서 더 상위 레벨의 프로그래밍을 하실 텐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모듈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좀 더 프로그램 하기가 복잡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반드시 이와 같이 나눠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 Q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헤드와 테일 같은 특수 노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요. 프론트와 리어를 다음과 같이 널로 저장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Q가 비었니? 라고 판단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프론트나 리어가 널이면 비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림에서 살펴보시면요. 먼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새로운 노드 P가 이거 하지 말고 오른쪽 의사 코드를 보고 지금 교수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애초에 지금 이렇게 있네요. A, B 짠 이렇게 됐고 얘는 프론트, 얘는 리어. 자, 데이터를 하나 집어 넣을 건데요. P라고 하는 임시 변수 P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getNode 했어요. 그리고 P의 엘리먼트에 2를 집어넣고 P의 next에 null이라고 집어넣어 놨습니다. 원래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녀석을요. 자, 그리고 비어 있으면,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란 뜻이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리어의 넥스트가 어디죠? 여기죠. 리어의 넥스트. 여기에 P를 연결하래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 리어의 넥스트에 P를 이렇게 연결하고 리어에 P를 저장해라 라는 뜻이니까 리어를 이렇게 이동시키네요. 그쵸? 그리고 P는 임시 변수니까 함수를 빠져나오면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리어 쪽에 데이터가 하나 새로 들어갔네요. is empty라고 하는 구분이 있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처음에는 f 리어 모두 다 이렇게 넣을 값이겠죠? 자, 맨 첫 번째 노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A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아직 A 아직 안 넣었다고 칩시다. 인서트 하기 전에 먼저 얘가 P죠. 자, getNode니까 얘가 P 엘리멘트 2를 대입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거 A 대입. 넥스트는 null. 비어 있습니까? 네, 지금 비어 있죠? 여기 보시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 P의 주소를 F와 R에 대입하라. 그 소리는 뭐가 되죠? 자, 이렇게 F 그리고 이렇게 R을 가리키게 되네요. 그쵸? 그리고 리턴하게 되니까 이렇게 임시변수 P 사라지고요. 이게 첫 번째 노드 A가 들어갔을 때고요. 자, 두 번째 노드 들어갑니다. getNode P 또 이렇게 임시변수 P가 생겼고요. P의 엘리멘트에 이번엔 B, 넥스트에 null. 그리고 자, 아래 넥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래 넥스트니까 여기죠. 아래 넥스트에다가 아이고 너무 많이 줬어. 아래 넥스트에다가 P를 대입하고 아래 P를 대입하니까 R이 이렇게 이동하고 리턴하면서 P 삭제. 자, 어때요? A하고 B 들어왔죠? 자, 그리고 요 X까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음 getNode P 이렇게 이번에 P 그리고 P.점 엘리멘트에 X 여기 null 비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else로 들어가요. R의 next에 P 넣으라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그리고 R 이동 여기 R 이동 그리고 리턴 하니까 P 삭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 R 해서 순차적으로 A, B, X 이렇게 여기 있는 거와 동일하게 됐죠. 방금 교수님과 의사 코드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예제를 같이 입력해 봤어요. 이제 DQ 해봅시다. A, B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이긴 해볼게요. A,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F 여기 R이죠. 자, 비어 있어요? 비어 있지 않으니까 건너뛸게요. 2는 F의 엘리먼트니까 지금 2는 A네요. P 임시 변수 F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P 여기 가리키고 있고 F는 F에다가 F의 넥스트를 담네요. F의 넥스트는 여기죠. 여기가 F의 넥스트예요. 그러니까 F의 넥스트는 바로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F가 이쪽으로 이동해요. 자, 이동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F가 널이니? 널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P를 지웁니다. P가 어떤 거죠? 여기 있죠? 여기 P를 지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리턴 A 하니까 2는 A를 리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하나 더 지워볼까요? 비었습니까? 아니요. 바로 두 번째로 2에는 F의 엘리먼트니까 B가 들어가고 P는 F를 이렇게, 그리고 F에는 F의 넥스트니까 F의 넥스트는 널이네요. 지금 F의 넥스트는 널. 그래서 지금 요 구문 지나는 순간 F는 널이 되고요. 만약 F가 널이면 R도 널로 넣어줄래? 그리고 put node P니까 free를 시켜달라는 거고 이렇게 지웁니다. 지웠어요. 그러고 나서 리턴 하니까 요 2를 리턴하게 되고 함수를 종료하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건 노드가 모두 삭제된 F도 널, R도 널인 상태가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교수님과 같이 연결 리스트에 기초한 Q를 초기화, 삽입, 삭제하는 걸 알아봤어요. 차이가 있다면 배열 같은 경우는 전체 개수 n을 관리하고 있었고요. 연결 리스트는 n을 관리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득 찼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비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만 존재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그 계속 Q의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는 연결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Q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QAD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QADT 메소드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QADT를 구현하기 위한 배열 그리고 연결 리스트로 작성된 의사 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